이슈 토론 EJ 시간입니다. 앞으로 이슈 토론 EJ에서는 이번 조기 대선 전망들 좀 계속해서 보내드릴 생각인데요. 오늘은 첫 순서로 각 당의 대선 경선 후보도 어떻게 정리됐고 경선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순천시의회 국민의힘 이세은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순천시의회 이세은 의원입니다. 네. 그리고 같이 하시는 더불어민주당 이현택 부대변인께서는 지금 서울에 계셔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현택입니다. 네. 오늘 긴급 상황으로 여의도에 근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좀 대선 끝날 때까지는 긴급 상황 많이 생기겠어요, 그죠? 예. 네, 오늘은 스튜디오가 아니고 예. 그 여의도 현장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먼저 대선 얘기 나오기 전에 우리가 탄핵된 것을 얘기를 우리가 정리를 안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 탄핵 인용 어떻게 보는지 먼저 이현택 부대변인부터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헌법재판소가 5개 쟁점에 대해서 8대 0으로 총 40대 0으로 만장일치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국민 모두가 생방송으로 국회 계엄군이 진입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거는 법리기 이전에 상식의 문제이고 또 현재는 그 상식을 지켜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세훈 의원께서는 네, 계엄과 탄핵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고요. 네, 국민의힘 선춘시 의원으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네. 순천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네, 그 이현택 부대변인도 우리 이세훈 의원한테 좀 사과해야 될 게 있는데 네. 오늘 이세훈 의원 예쁘게 옷을 입고 왔는데 이현택 부대변인 때문에 헤드폰을 끼니까 그 그림이 망쳐지네. 예, 그 나중에 사과해요. 예, 근데 본판이 예쁘셔가지고 괜찮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대선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대선 분위기도 많은 관심을 가는데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도 관심되고 언론 보도가 많이 돼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그 이현택 부대변인부터. 예. 사실상 이번 대선은 이제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고 헌정 질서를 다시 세우는 선거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 관심이 대선보다 내란 재판에 쏠리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여야 좌우를 떠나서 이제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나와도 이제 친이 쿠데타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단죄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세훈 의원께서는 윤 전 대통령께서 헌재 인용으로 정치적인 판단을 받아 책임을 지셨습니다. 네, 그리고 사법적 절차도 마찬가지로 절차에 따라 진행시키고 그 판결에 책임을 질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인용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그 내란 재판으로 이슈화되는 것은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좀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뭐 여기는 유불리들이 조금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양당 입장 들어본 거고 이제 대선 이야기로 가보죠. 일단 이번 대선이 어떤 분위기로 흐를 것 같은지 이번에는 이세훈 후보부터 한번. 네, 저는 첫 번째로는 조기 대선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선거가 될 것으로 보거든요. 네.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3년 만에 탄핵된 윤 정권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기 대선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 어느 당이 집권 여당의 자격이 있을지 평가를 하실 건데 어떤 후보를 내느냐에 따라 좀 판단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과연 안전할까라는 의구심도 함께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탄핵 인용 헌재 결정문을 보면은 이례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문제점도 굉장히 준엄하게 지적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그게 들어갔었죠. 네네. 네. 저는 국민께서 입법, 사법, 행정, 대한민국의 모든 권한을 이재명이 독점하는 것을 국민께서 아주 위험하게 생각하실 걸로 보고 있어요. 네. 상권 분립이란 국가의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셋으로 나눈 것인데 네. 이것을 민주당에서 독점하게 된다면 안 된다는 민심이 있다는 거죠. 네. 이는 양당 지지율이 계엄 이전으로 회복된 것을 보면 민심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 당 국민의힘도 역시 집권 여당이 될 수 있을지 최종 후보를 보고 민심이 평가할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로 짚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국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선거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권력의 한 곳으로 지극하게 쏠림 현상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선택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후보를 보고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가름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우리 이현택 부대변인께서는 네네. 일단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네. 이제 헌법과 또 법률이 근거한 그 안에서 권한을 행사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이번 대선의 흐름은 이제 우리가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지 또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는지를 이번 사태가 분명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국가 번영의 문제가 아니고 네. 국가의 존망에 대해서 우려하는 국민의 마음이 담긴 선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어떤 기준이라 하면 이런 내란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어떤 그런 그렇습니다. 차원으로 선택을 할 것이다. 국민들이. 예. 그래요. 이제 어제자로 경선 후보 등록이 마감됐어요. 국민의힘은 8명 등록했고 민주당은 3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요까지 경선 후보 정리되는 데까지 간략하게 상황하고 이렇게 정리된 것에 대한 논평 한번 해보죠. 먼저 그러면 이번엔 누가 먼저 할까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 3명 적은 사람부터 합시다. 예.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순회 경선을 16일부터 시작하게 되고요. 네. 오늘이죠. 그래서 충청으로 시작해서 영남, 호남 그리고 27일 수도권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군데를 하죠. 네 군데. 예. 그리고 이제 결선 투표를 해서 예. 전국대의원 또 권리당원, 국민선거인단 투표를 해서 5월 1일 날 대선이 이제 33일 남은 5월 1일 날 개표를 하게 됩니다. 5월 1일. 예. 예. 요건 이제 뭐 경선 일정이고 그렇습니다. 예. 이 세 명 출마 후보 말씀드릴게요. 네, 3명이 네. 정리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예. 예, 지금 출마 후보 3분이 정해졌는데 첫 번째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네. 그리고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 이렇게 3분이 올라왔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한 이제 그 분들이 있는데요. 네. 김두관 국회의원, 네. 또 부산의 전재수 국회의원, 네. 그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네.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 네. 그리고 박용진 전 의원, 그리고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까지 이 정도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 김동연은 이제 경제 전문가, 그다음에 어떻게 예. 보면 또 김경수는 약간의 경상도 쪽 예. 그 유권자들 이렇게 예. 정리가 된 것 같고 일단 그러면 국민의힘은 8명 좀 많은데 어떻게 네. 보시는지. 예. 국민의힘은 오늘 8명 서류 심사로 1차로 경선 진출자가 발표가 됐어요. 네. 예. 한동훈 전 국민의힘 전 대표, 그리고 네. 양양잔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안철수 의원, 나경원 의원 이렇게 8명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총 3차 경선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그 민주당이랑은 좀 많이 다르거든요. 예. 1차 경선자들은 4월 18일에 네. 대선 비전 대회를 가져가지고 네. 19일에서 20일 조별로 이제 텔레비전 TV 토론회를 해요. ABC로 하던데 이 네네. 조는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저는 그것까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그리고 4월 21일부터 22일에는 네.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해서 100% 일반 여론 조사를 실시합니다. 국민 여론조사 100%로. 네네네. 그리고 22일에는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발표를 하거든요. 1차 컷오프로 4명을 떠들어뜨리는군요. 그렇죠. 8명에서 4명만 올라가는 거죠. 예. 그리고 2차 경선 진출자는 27일부터 28일 당원과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가 진행이 돼서 예. 29일,
3차 경선 진출자를 2명을 발표합니다. 아, 2명. 네. 예. 이때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가 50%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 여기는 5대 5로.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과반수가 넘잖아요. 그러면 예. 바로 최종 후보가 돼요. 아, 2명을 뽑았는데 아니요. 아. 4명을 뽑았을 때 이 4명 중에서 예. 한 명이 한 과반수면 명이 과반수가 넘으면 2명을 안 뽑고 그냥 한 명으로 바로 간다. 네네네네. 예, 예, 예. 그리고 최종 2인 후보가 예. 이제 30일에 토론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2명이 됐을 경우에는 2명이 됐을 때 그래서 과반수가 없을 경우에 네 이제 5월 1일하고 2일에 당원투표 50%또 국민 여론조사 50% 해서 3일에 전당대회를 거쳐가지고 최종 후보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5월 1일 최종 후보가 결정되고 네. 국민의힘은 원래대로 가면 5월 3일인데 네. 잘하면 4월 29일 날 과반수가 나오면 최종 1인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여기는 지금 국민의힘은 처음엔 국민 여론조사 그다음에는 두 번째 세 번째는 네. 5대 5로 선거인단 투표하고 국민 여론조사 5대 5로 가고. 네네. 그러면 민주당은 4번 4개 권역에서 경선을 치르는데 여기는 어떤 방식으로 투표를 합니까? 네, 먼저 권리당원 50%하고요. 예. 일반 여론조사 50%인데요. 네. 그 권리당원 50%가 이제 50만 명 네. 표본이요. 그리고 일반 국민도 50만 명 해서 100만 명의 표본을 가지고 이제 여기도 후보를 5대 5네요. 선택합니다. 그죠? 예. 예, 여기는 그렇습니다. 네 군데를 다 5대 5 방식으로 하는 거고. 예, 그래서 이걸 다 취합해서 최종 예. 득표율이 제일 높은 사람이 1등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번 경선의 포인트들을 좀 쟁점들을 좀 짚어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이번 경선에서 포인트로 둘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겁니까? 근데 사실 민주당은 흥행이 안 될까 이런 걱정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은 민주당은 어떻게 잡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일단은 경선이기 때문에 예, 예. 경선에서는 이제 누가 가장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느냐, 네. 그리고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 후보냐, 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적합도가 누가 가장 높냐, 네. 이 기준으로 경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그건 그렇고. 네, 근데 어대명이죠, 어대명. 이거에 그렇게, 따른 관심이 없는 거. 어차피 결정된 거. 이거 뭐 네. 프리미어 축구단하고 동네 축구팀하고 싸우면 뭐 그걸 누가 네. 잘 안 보잖아요. 네. 이런 건 어떻게 극복하려고 어떤 관심도는 어떻게 좀 끌어들일 생각하고 있어요. 예. 이제 대선이 심심하지 않냐라고 네.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이제 오히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60일 대선을 치르고 나면 네. 이제 벌써 뭐 50일 정도 남았잖아요. 치르고 나면 인수위 없이 바로 현장에 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내란도 종식시켜야 되고 또 제7공화국 개헌도 해야 되고 네. 대통령실 이전도 해야 되고 사실 엄청난 이슈가 닥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선거와 동시에 그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이에 대한 준비와 고민도 함께 하면서 국민들께 다가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그러면 민주당 여기까지 들어보고 국민의힘은 좀 아까 뭐 민주당은 3명으로 정리가 돼서 너무 좀 깔끔하고 또 워낙에 이재명 대표의 힘이 막강해서 좀 별로 할 얘기는 없는데 국민의힘은 8명 결정되는 과정도 좀 말이 더 많았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 후보 그것도 많은 관심을 끌었잖아요. 결국 네. 그건 한덕수 총리 거는 어떻게 결정이 된 거예요? 오늘 이제 8차 아니 8명 1차 경선 진출자로 경선 레이스가 막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네. 예, 예. 근데 이제 보름 정도 이제 펼쳐질 예정이고 사실 이분들은 어찌 보면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이제 경선에 임할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제 당내 몇몇 의원님들께서 국회의원님들께서 한독수 차출론을 띄우고 있고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경선이 품업이 일어나야 되는데 네. 사실은 이게 지금 좀 묻히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도 좀 우려가 되고 그리고 사실 지금 저희 한독수 권한대행이 저희 당원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경선 과정에서 한독수 권한대행을 띄우는 거는 저는 명백한 해당 행위로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사실은 충분히 저희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어요? 법적인 것까지는 저는 네.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제 접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총리 차출론이 나온 게 한 3, 4일이 됐기 때문에 네. 그 안에 경선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본인이 안 한 거잖아요. 본인이 안 했으면 이제 불출마를 경선에는 안 한다고 했는데 네. 대선에 불출마하신다는 말씀은 안 하신 상태에서 그럼 무소속으로? 그거를 지금 아직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상태예요? 아니요 이제 박수영 후보가 네. 최종 후보가 된다면 누구와도 단일화 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한독수 권한대행을 띄워버렸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부터 지금 경선까지 국민이 원하는 최종 후보가 국민의힘 내에서 누군지를 사실 찾아야 되는데 지금 외부로 지금 이슈를 돌리고 있어가지고 네. 이거는 저는 저희 당과 당원을 우롱하는 지금 행위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네. 뭐 그 얘기를 여기서 하시니까 내가 뭐라고 대답할지를 뭐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은 지나가고 결국 저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8명 나왔지만 몇몇 우리가 알만한 사람 5명이 있는데 약간 친윤과 반윤 구도가 좀 있잖아요. 네. 그 싸움은 어떻게 좀 진행될 것 같아요? 친윤과 반윤. 네.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조기 대선의 책임을 묻는 선거가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러면 네. 친윤에 대한 그 경선 과정에서 친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 아니 이게 친윤의 이게 심판이라고 말하기는 표가 심판이죠. 예. 네. 제가 말하기는 좀 그렇고 우선은 지금까지 계엄과 탄핵 찬반에 대한 말과 행동을 사실은 다 이제 하셨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당원과 민심의 엄격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특히 경선 과정에서 국민에게 그리고 당원에게 떨어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예. 그리고 다시는 이런 날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까지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봐요. 네. 경선 과정에서도 그러고 대선 과정에서도 그러고요. 그걸 내세우겠죠 후보들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예. 이제 그거를 오늘부터 레이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당원과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잘 판단을 해주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결국 그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40% 이상대를 계속 유지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은 뭐 높은 사람 10%대에서 이렇게 쭉 있는데 결국 공고한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확고한층이 한 40,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한 40 정도 보면 결국 중도표들이 어디로 가느냐가 최종 대선에서의 그 결과를 나타낼 텐데 어쨌든 경선 과정에서도 이 중도층들을 이탈하지 않게 하는 전략들이 필요할 거예요. 나중에 최종 후보가 되면 또 그분들이 또 이 중도층을 흡수할 전략들을 발표하겠지만 이 경선 과정에서 중도층을 흡수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이현택 부대변인께서 먼저 민주당은 어떻게 그런 전략들을 짜야 된다고 좀 보세요? 네, 지금 이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뭐 KBS나 MBC에서도 최근에 했지만 네. 또 보수 진보 성향 여론조사 상관없이요. 네. 전체를 봐도 이제 중도만 놓고 봤을 때 네. 일반적으로 정권 교체가 7, 정권 유지가 3 이 정도 나오고요. 네. 또 이제 많은 것은 정권 교체가 8, 정권 유지가 2까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와 국민의힘에 이제 큰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네. 중도가 많이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이제 민주당은 이런 여론과 상관없이 네. 어떻게 국가를 앞으로 경영해 갈 것인가, 그리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면서 국민들께 이제 책임 있는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도층한테 마음을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똑같은 질문 이세현 의원한테도 드려볼게요. 좀 극단적인 어떤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는 그런 어떤 비전과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중도층이 전체 유권자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얼마라고 한 생각해요? 40% 정도 저는 된다고 그래요. 보거든요. 40%라고 예. 저는 20에서 좀 넘게 봤는데 40%. 무당층까지 아니 예. 그 이제 뭐 잘 모름까지 해가지고 한 35에서 저는 40 정도 보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30%인지 40%인지 이제 많은 의견이 갈리기는 하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저희 당에서 본다면은 네. 개 없는 책임론, 네. 네, 그리고 명태균 리스트에서 이제 자유로우신 분, 그리고 또 사법 리스크에 또 자유로우신 분, 그런 부분이 저희 그 민주당과 이렇게 대선을 했을 때 대선할 때 민주당에 대항할 만한 중도층의 네. 표심을 얻을 만한 네. 시대다. 뭐 저는 그 얘기하니까 떠오르는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는데. 아 그런가요? 예. 네 맞습니다. 너무 편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그 이현택 부대변인께서 방금 정권 네. 교체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7이나지 8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분석했단 말이죠. 이현택 부대변인이 여기에 대해서 이세훈 의원은 어떻게 봐요? 지금은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대선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을 때를 봐야죠. 저희가 후보만 잘 낸다면 저는 정권 재창수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후보가 만약에 이재명 후보라면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8명이 나온 거는 지난주에 서동영 의원도 그런 얘기를 전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다들 생각하는 것 같다. 국민의힘에서 네, 그런 뉘앙스로 지금 말씀하신 거죠. 네, 이재명 네. 대표의 굳건한 지지율이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공격 포인트 약점도 확고하다. 네. 아니 확실하다. 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예요. 네. 이현택 저는 부대변인 정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예. 저는 그게 정신 승리라고 생각해요. 네. 예. 이미 이제 국민들이 판단을 하셨고 네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계엄에 대한 네. 그 단죄를 내리는 선거이기 때문에 네. 네, 저는 큰 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 정권 교체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네네. 하세요. 이미 예. 대통령이 된 것처럼 네. 자기 확신에 취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정치는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야, 예, 너무 자만하고 오만한 것 같아요. 이 두 분이 그 같이 얼굴 볼 때는 잘 안 싸우더니 얼굴이 안 보니까 잘 싸우시네. 예. 그리고 그래요. 정치는 예측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국민의 평가로 뭐 현실이 되는 무대입니다. 네. 국민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짧게 한 1분 이내로 호남 민심은 우리가 재보선 얼마 전에 있었던 재보선거에서 좀 나왔잖아요. 호남에서. 네. 호남 민심은 이번 대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세훈 의원부터 얘기하시고 그다음 이현택 부대변인 30초씩만 간단하게. 예. 민주당 지지율이 한 85% 정도 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지지율이 55% 전후예요. 네. 예.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아요. 네. 저는 저희 이번에 대선 후보가 이 틈을 파고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이현택 부대변인. 네네. 호남은 5,200만 인구 중에 500만밖에 안 되지만 10%밖에 안 되지만 일반적으로 전국 호남 향후가 1,000만 명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호남에서 압도적으로 밀면 전국적으로 대통령이 당선된다는 이야기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네. 네. 다만 아쉬운 것은 민주당의 뿌리이자 심장에 이 호남에서 후보가 없다는 거, 민주당의 후보가 없다는 거, 네. 또 대선 후보까지 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네. 저는 우리 호남의 정치인들이 진심으로 자숙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영록 지사 후보 안 나온 거 갖고 물어보려도 안 물어봤는데 그 얘기를 하시네. 아무튼 그렇고 두 분 30초 마지막 이번 대선에서 우리 당 후보 좀 잘 봐주세요. 한 말씩 하죠. 그 두 분 다 당에 이쁨 받을 시간 드릴게요. 예. 우리 이현택 부대변인 먼저. 예. 이현택 부대변인부터. 네. 저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이제 국민의힘도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더 이상 정권 사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민주주의 회복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가짜 뉴스랑 음모론으로 번복된 이 극우 세력하고 단절을 좀 선언을 하고 또 이 국민 분열을 정치에서 벗어나서
책임 있는 정당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강하게 하시네. 다음에 재밌게 합시다. 네, 다음에 이렇게 나와서도 좀 이렇게 물어봐요. 예, 이세훈 의원. 예. 저는 이번 경선에서 명태균 리스크나 네. 뭐 계엄의 어떤 그런 리스크 그리고 사법 리스크가 없는 후보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이번에 그래서, 예. 많이 저희 당에 실망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네. 저희 당이 꼭 반성을 하고 네. 네. 정권 채착주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현택 부대변인 그 목소리만 출연하니까 상당히 예전보다 용감해지고 강해지시네요. 예. 여기 나와서도 다음에 이렇게 좀 강하게 질문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두 분 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순천시의회 국민의힘 이세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현택 부대변인과 이희재에 함께했습니다.